이제 오늘 언스크립트의 마지막 편이 녹음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짧은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마무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각본 탈출의 4대 기호율. 월급을 받아 근근히 살아가는 평균적인 미국인의 손에 100만 달러를 쥐어줘 보라. 3년에서 4년 사이 그 사람들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복권 1등 당첨자들이 어떻게 당첨금을 날려버리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부자에서 거지로 전락하는 이야기들에서는 비범함의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비범함이란 바로 규율이다.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 돈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 규율은 모두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비교 면역력, 두 번째 목적 있는 저축, 세 번째 쾌락 통제력, 네 번째 결과 예측적 사고력으로 4대 규율 중 하나만 경시해도 미래의 어느 날 화려한 삶을 살다가 다음 순간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럼 먼저 비교 면역력을 살펴보자. 옷을 잘 차려 입어도 노예는 노예다. 행복에 대한 정확한 공식은 없지만 불행에 대한 공식은 하나 있다. 그것은 비교다. 비교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더 많이 갖기 위해 뛰게 만든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한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더 많이를 추구하는 습관이 비참함으로 가는 직행 열차임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이에 대한 당신의 방어는 첫 번째 각본 탈출 규율로 그 이름하여 비교 면역력이다. 비교에 대한 면역력을 지닌 사람은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비교의 게임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현재의 속도에 대해 평안한 마음을 갖는다. 비교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도 웃을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쳐두고 중요한 것을 추구한다. 각본 탈출 4대 규율의 두 번째, 목적 있는 저축. 목적 있는 저축이라는 규율 아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세 가지다. 지속 가능한 수동적 소득, 조기 은퇴 후 꿈의 추구, 납세. 먼저 지속 가능한 수동적 소득. 비즈니스가 반은 수동적인 소득을 낳을 수 있지만 수동성에 있어서 제1인자는 뭐니 해도 머니 시스템이다. 머니 시스템은 투자로부터 생성되는 꾸준한 월 소득을 안겨준다. 더 중요한 것은 게임의 막판에서 승기를 잡는 것은 머니 시스템으로 두 가지 돈의 원천을 갖는다. 그 둘은 사업 소득의 목적 있는 저축과 사업 매각이다. 목표 두 번째, 조기 은퇴 후 꿈의 추구. 나는 30대에 은퇴했다. 은퇴했다고 해서 내가 매일 아침 6시에 골프장에서 티샷을 날리고 오후에는 샴페인을 들이키는 것은 아니다. 은퇴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은 억지로 일하기가 좋아서 일하기로 교체된 것이고 돈의 제약 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많은 기업가들에게 돈 걱정이 없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한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사업 말이다. 목표 세 번째, 납세. 몇 년 전 한 기업가가 우리 포럼을 방문해 그가 어떻게 순식간에 재산을 일구었다가 일순간에 폭삭 주저앉았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사업 실패나 경기 불황도 아니었다. 산업의 변화도 아니었다. 그것은 세금이었다. 모든 기업은 국세청에 매 분기마다 수익 발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의 수익에 대해서 가산세와 연체 이자까지 감안한다면 약 20만 달러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세금에 대한 준비가 없이 흥청방청 써버리다가는 납세의 고통이 배가 된다. 각본 탈출 4대 규율 세 번째, 쾌락 통제력. 나는 내 책에서 통계치를 쏟아내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통계 데이터를 보면서 자신만은 예외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미안하지만 규율 없이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쾌락주의는 당신의 소득 증대에 비례해 라이프 스타일을 향상시키려는 인간 본성이다. 소득이 늘 때마다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려 한다. 원치가 순식간에 느즈로 변신한다. 쾌락주의는 더 많은 소득을 더 많은 지출로 이어지게 만든다. 그리고 그달 벌어 그달 먹고 사는 현대인들이 왜 그 소득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인도와 서행 차선에서 비틀거리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우리는 소비와 생산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 소비를 앞지르게 하려는 것이다. 쾌락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된 사람만이 수고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막상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선택권과 재력이 생기고 나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약해진다. 각본 탈출의 4대 규율 네 번째, 결과 예측적 사고력. 앞서 소개한 세 가지 규율이 각본에서 탈출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라면 결과 예측적 사고력은 그 자물쇠다. 결과 예측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한다. 이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최상의 그리고 최악의 결과는 어떤 것이고 합리적으로 따져볼 때 그 확률은 얼마인가?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가 모험을 해서라도 얻을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선택권은 우리가 가진 자산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망각한다. 2분 20초 만에 인생을 망친 어떤 사람의 예를 들려주겠다. 2012년 어느 날 어느 의료기기 회사의 CFO는 엉뚱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연봉으로 20만 달러나 받는 이 사람은 판매 창구의 아르바이트 사원을 꾸짖는 자신의 모습을 비디오에 담아 유튜브에 올렸다. 2분 20초 길이의 그 비디오는 바이러스처럼 번져가서 전국적인 후폭풍을 불러왔다. 그 결과 그는 즉각적으로 해고되었다. 이 오만한 남자는 200만 달러가 넘는 스톡 옵션도 잃었고 2015년 3월 현재 실직자로 식량 배급표로 낀 일을 해결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진실을 직시하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파괴적인 사람들은 그가 가족이든 대학 친구나 선후배든 직장 동료든 어떤 경우에도 멀리해야 한다. 우리는 돈과 자유 둘 다 벌어들이는 수익적 비즈니스가 우리의 목표이긴 하다. 그렇지만 돈으로 기회를 살 수는 없다. 만일 당신이 1년에 5만 달러를 벌고도 고전한다면 당신은 1년에 50만 달러를 벌어도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규율이 없다면 더 많은 돈이 돈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당신은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 부의 추월차선을 타고 많은 부도 이뤘다. 그러나 아무리 큰 부를 이루어도 그것을 잃는 것은 또 한순간이다. 그래서 기율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 챕터로 이 책을 마무리하겠다. 이 책을 읽느라고 쏟아부은 당신의 그 많은 시간은 내게 참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나는 당신이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에서 소중한 비전의 청사진을 발견하고 삶과 꿈을 되찾는 여정에 나서기를 바란다. 기업가로서의 커리어는 상사 없는 직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삶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면에 들어가서 토요일에나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향유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평범함과 각본화된 문화적 조건화로부터 풀려나는 자유를 뜻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뜻한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시간, 당신의 삶. 이 책을 도화지 위에 찍혀서 연결을 기다리는 점들로 존중해 주길 바란다. 유연한 이정표로서의 그 점들은 맹렬한 절대주의 잉크가 아닌 지워질 수 있는 잉크로 찍혔고 당신의 행동, 조정, 평가의 경험을 통해 연결된다. 나는 그 점들을 연결해 줄 수 없다. 나는 그저 확률 개선을 위한 이정표로서의 그 점들을 부각시켜 줄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단순히 그들 간의 간격에 빛을 비춰주고 그 점을 지나는 것이 실현의 시간이 되는 동시에 변혁과 놀라운 보상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권장할 수 있을 뿐이다. 각본 탈출의 과정은 당신의 마음에 떨어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 그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려면 결심과 지혜가 필요하다. 당신이 자동차, 텔레비전, 정부의 노예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 씨앗이 꽃을 피울 때 당신은 풍요로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되돌리기가 불가능한 시간을 살아간다. 어떤 이들은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어떤 이들은 그 각본이 펜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둔다. 우리의 문명에 대한 보편적 진실들을 당신이 인정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간은 흘러간다.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꿈조차 꾸지 말라. 당신의 시간 기계는 지금 여기에 있고
당신에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다. 내일도 아니고 월급을 받은 뒤인 다음 주도 아니고 위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뒤도 아니고 지금 시작하라. 친구여, 오늘은 당신 여생의 첫날이다. 오늘은 소중한 당신의 것이다. 그 각본에 당신의 인상을 맡기지 말라. 맡겼다면 당장 그 각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다시 찾아오라. 그리고 당신만의 각본 탈출기를 다시 써라. 행운을 빈다. 그리고 당신의 여정에 축복이 있기를. 거의 5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녹음도 좀 여러 편으로 나누어 했었고, 근데 내용이 저는 이 책을 지금 한 3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볼수록 더 실감나게 와닿네요. 그건 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자의 진정성이 더 깊게 다가와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책이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되는 그런 좋은 내용으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